어떻게 네. 보세요? 사인. 네, 뭐 결과적으로는 나경원 이제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보수정당 개혁과 혁신에는 좀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4등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1, 2, 3등은 굳은자로 보이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오세훈이라고 하는 카드가 하나 빠지면서 예. 갑자기 나경원 그리고 예. 안철수 양강 구도가 예, 예. 양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네요. 예. 두 사람의 꼴찌 4등 양강구도. 구도가 예, 4등 전략. 예. 예, 4등 구도가 생기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그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것들이 그 영향을 진짜 받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등 예측이 좀 그 김문지 기자랑 다릅니다. 어. 저는 안철수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그랬으면 된다. 좋겠어요. 나도 안철수 찍었는데. 2012년에도 대선, 예. 17년에도 대선. 22년에도 대선에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인물 경쟁력에서 나경원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예. 기본적으로 하나도 못하면 안철수가 또 생각보다도 예. 끝운은 없지만 선거 초반 운은 좋은 게 예. 국회의원도 지난번 총선 때도 심지어는 예. 출구조사에도 졌는데 이겼습니다. 예. 그런 운이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4인 중에 감각적으로 뽑았을 때 예. 안철수는 든다. 운치기삼이야? 운치기삼이다. 아니, 적어도 계엄에 반대한 사람이 예. 탑4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 80만? 네, 그 정도 80만? 규모가 된다고 그 알려져 정도 있습니다. 규모가 네. 되는데 뭐 어쨌든 선거판이 열렸고 당원들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어쨌든 5년 만에 한번 이번엔 3년이지만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투표 참여 아예 안 한다. 아유 뭐 인우당 망했다. 뭐 이렇게 해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이 극단적인 보수로 가는 것, 극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막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의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다음에 네. 그런 분위기 속에 치러지져 있고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여파를 아직 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차 컷오프까지는 윤석열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헌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김문수의 발언 하나, 나경원의 발언 하나를 보면서 결국 우리 후보가 대선에 가서 이길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순간이 온다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안철수 후보에게도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김문수식 접근, 나경원식 접근 이런 것을 보고 너 국민의힘 당원이었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저래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다면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뭐 자성적으로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말 해봐야 그 사람들 안 듣는다라고 하시면 별 뭐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최종 결선은 누가 갈까요? 탑2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마지막 예. 2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문수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지지세가 꺾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모양새이거든요. 너무 예, 훅 확 빠져요. 떨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이 붙지 않는다라는 네. 점에서는 결국은 홍준표와 한동훈 투탑 대결이 아니냐, 탑2 네. 대결이 아니냐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튼 홍준표 캠프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가 있는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5월 동주이긴 하겠지만 지금 기세로서는 홍준표 시장 전 시장 캠프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동훈 캠프에서 믿고 있는 것은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명태균 리스크라고 하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네. 본인이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본인들 주장으로는 샤이 한동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 가졌던 자신감 같은 것들이 예. 아직도 있어 보이긴 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4인 체제로 해서 경선이 결정이 된다면 1등은 한동훈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2차 경선 없이 그냥 가는 건데 굳이 또 당내에서 결선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한동훈을 걸러내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캠프들에서는 한동훈 표가 별로 없다, 불가하다. 네. 예, 결국에는 김문수, 홍준표 선택을 하게 될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김은지 기자의 탑2 인식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종국적으로는 아마도 한동훈과 홍준표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준표와 한동훈 둘 중에 하나 탑2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덕수와의 그런 쉽게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당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의원들이 한덕수를 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고 네.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주장을 둘 다 하긴 했지만은 본심은 처음 한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꼬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 일부 윤석열을 위시한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영향 하에서 뭔가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범보수 후보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